안녕하세요. 체포의 손꼽연구소 유종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말 많은 화제의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가 2020년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패해서 이렇게 이제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워낙 뭐 좋다 싫다 뭐 말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평판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자, 뭐 저야 이제 손꼽을 하는 사람이니까 손꼽을 통해서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손꼽모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일단 찍힌 손꼽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해서 잡혔는데, 자 이렇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그러고 나서 이제 선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올라가는 선은 여기 이제 운명선이고, 여기 재물선 쪽이죠. 그리고 요쪽으로 가는 선들이 조합이는데 뭐 재산선, 사업선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 이제 손꼽이 이렇게 이제 위로 쭉쭉 뻗으면 삼지창도 되고 해서 좋은 손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멀리서 잡혀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찍혀 있는 손꼽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젊은 날에 이제 탁본으로 이렇게 이제 스타들 뭐 이렇게 손도장 찍듯이 탁본으로 남기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봐보면 뭐 요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생명선 밑에가 조금 부실하네요. 이렇게 아마 연결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은 좀 예리함이 있어요. 머리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좀 발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감정선,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부드러운 타입이 되고요. 이렇게 가면 직선형이 되죠. 이거에서 원래 이제 지금 성격적인 특성은 요거 같아요. 요거 잘난 맛에, 내잘난 맛에 좀 직설적으로 가고, 그래도 어떨 때는 또 좀 이렇게 매너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풍류도 좀 알고 즐길 줄도 알고 하는 이런 모습. 감정선이 이렇게 두 줄로 간 거 보니까 다혈질이네요. 심장의 기운이 더블로 뛰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손꼽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었죠. 심장이 되게 강한 타입인 거 보네요. 엔진 출력이 좋을 타입 같아요. 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심장 질환이 거꾸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들은 뭐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 어떻게 쭉 뻗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재물선, 태양구의 재물선도 어떻게 쫙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선들은 잘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도 뭐 손꼽이 어떻는지는 짐작하기 좀 어렵겠고,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네, 뭐 이분이 이제 제스처로 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검어 잡아서 돈 모양을 만드는 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뭐 이렇게 국방을 지키려면 돈을 내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인 걸 많이 요구하시는 타입이죠. 뭐 그러긴 한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 엄덕선, 인복선으로 부르죠. 뭐 그거는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생명선 하단부가 좀 안 좋아하는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보면, 네, 생명선이 좀 짧고 바깥으로 막 보완을 해서 이어지고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노년기에 이제 건강 상태가 발목을 잡을 염려들은 좀 있죠. 대장암 같은 것도 좀 잘 걸리시더라고요. 이런 포맷들 중에서. 자, 이것만 갖고도 어떤 또 손꼽은 잘 모르겠고, 자, 또 다르게 찍힌 모습인데, 조금 진하게 나왔네요. 예, 인복선 같은 건 좀 좋아 보이고요. 두뇌선 굉장히 강해 보이고, 네, 그렇네요. 자, 뭐, 요쪽 손꼽은 보니까, 네, 손꼽이 좀 잘 나온 게 없었어.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왼손 쪽 손꼽인데, 이렇게 올라간 선 보이죠? 재산선입니다. 재산선은 굉장히 조합이네요. 두 줄도 가고 막 세 줄도 가고 이래 보이네요. 이분이 이제 뭐 어떤 부동산으로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부친도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재벌이었고, 뭐 이제 이분도 재산의 대부분은 이제 뭐 호텔이니 리조트니 골프장이니 하는 이런 부동산 쪽이죠. 그래서 재산운 같은 거는 뭐 재산선은 좋아 보이네요. 뭐 재산선 좋아 보이는 거 외에는 다른 선은 잘 안 보이네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역시나 재산선은 확실하군요. 착 올라가가지고, 네, 되게 강해 보입니다. 재산선 굵직하게 쫙 뻗어가지고, 나 좀 재산 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모습이네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자였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손금을 만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고 빨간 넥타이를 했네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나온 손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봐서는 언뜻 잘 안 보이지만 이 손금은 생각보다 해상도가 굉장히, 이 사진이 해상도가 커서 상당히 깊이 볼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오른손 쪽입니다. 여기 왼손 쪽이고요. 네, 왼손 쪽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이 정도 손금이면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아까 봤던 재산선입니다. 네, 손바닥이 굉장히 거치네요. 좀 로션 같은 거 좀 찍어 바르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이 거칠게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보면 성격이 거칠어요. 좀 야생마 같달까? 좀 이렇게 뭐 그렇죠.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을 좀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간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떤 치매 증세 같은 것도 좀 빨리 오시더라고. 자, 일단 최선선 좋아 보이고요. 저쪽 손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나와 있는 사진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분의 이제 그 손금이 이제 손금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온갖 생각이 이렇게 이제 교차하는군요. 자, 일단 먼저 뭐 일단 선 족보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이게 조금 짧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쪼글라들려고 그러는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면 땅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재산운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생명선이 이제 앞에 원생명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런저런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집안에 이렇게 이제 불상사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가는 요게 이제 배우자선인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찍 시작해서 내려가는 이런 선인데, 요거는 대개 이제 부모를 나타내는 영양선을 보고요. 부모의 영양선이 굉장히 굵었던 모습입니다. 뭐 아버지가 이렇게 뭐 재벌이라서 돈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뭐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도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뇌선 봅시다. 두뇌선 요건데 갈수록 좀 약해지지만 두뇌선의 앞부분이 잘 보시면 두 줄로도 가 있고 해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 사람. 이 두뇌선이 이쪽이 이제 그 좌뇌 쪽이니까 좌뇌가 발달하면은 문자, 글자, 숫자를 다루는 힘이 강해지는데, 뭐 기억력 같은 거는 되게 좀 비상한 타입 아니신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도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비범하게 뭐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고, 통상적인 어떤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의 두뇌선의 형태인데 머리가 나쁘진 않다, 이런 쪽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감정선입니다. 감정선 봐보시면 선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꺼진 거 보이시죠? 네,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굉장히 이제 강할 때는 엄청 강하게 나오고, 또 이렇게 어떤 직선적인 측면들도 있고, 이렇게 휘어 가지고 검지로 좀 많이 휘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올라서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야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선은 직선적이고 좀 직설적일 것 같아요. 날카롭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
뭐 그래도 좀 세련되게 포장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통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을 볼 때 통상 이제 손금상에서는 삼지차 이런 걸 좋게 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두뇌선에 막혀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가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두고서 머리가 병이다 이야기하죠. 머리가 병인 운명선 타입.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지시 간섭 지배하는 걸 굉장히 그런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뭔가 충돌이 많이 나고, 남들이 자기한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뭐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거 딱 싫어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에고가 강한 거죠. 에고. 뭔가 머리가 그냥 이렇게 뭐 지 자신 잘나가지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남 말을 안 듣는 타입입니다. 원래 이 타입은 어려서는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부친이 돈은 많이 물려줬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식하고 잘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뭐랄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일방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많이 올라갑니다. 반항아라고 하는 개념이죠. 반항아. 부모 말을 듣기 싫어요 하는 그 개념에 반항아에 가까워요. 그래서 머리가 병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결정, 판단 이런 거 할 때 자기 생각만 믿고 가다가 깨지고 망가지고 뭐 이제 뒤에 가서 후회하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실제로도 이분은 젊은 날에 좀 이렇게 이런저런 근사하게 이제 사업을 벌리는 것 같이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40대 가면서 막 그 자기가 이제 경영하던 회사들이 한 4군데가 다 파산을 합니다. 뭐 예전에 저도 갔던 곳인데 애틀랜틱 시티에 가면은 그 카지노가 있어요. 타지마을이라고. 그것도 이제 파산시켰고, 뒤에 가서는 이제 트럼프 플라자 호텔도 파산시켰고, 이 다 이제 일어난 게 46, 47, 뭐 49, 60대 가서도 트럼프 리조트 이런 것도 이제 파산시키고 막 이럽니다. 결국 이렇게 정통적인 이런 길에서는 뭐 자기 머리가 한계라서, 재능이 한계라서 어떤 제대로 그거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잘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 가던 길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나옵니다. 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손금이 M자 손금이 되죠. M자 이렇게 이제 M자는 기존 길은 안 되고 새 길에서 뭐 인생에 이제 성공을 이룬다, 꽃을 피운다 이런 개념인데, 이분이 이제 택한 전략은 정통, 주류 뭐 이런 건 안 되니까 요렇게 새 길, 다른 길로 찾아간 거죠. 다른 길이 어떤 거였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예계, 이제 TV 나가고 쇼 프로 가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장사사업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이런 거 해가지고 애써서 뭐 하는 것들은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바꾼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거, 네이밍 사업이라 그럽니다. 네이밍 스폰서라 그래가지고 뭐 광고에 막 나가고, 또 자기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뭐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여러 도시들에 뭐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트럼프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뭐 트럼프 하면 뭔가 좀 이습이니까, 원래부터도 부동산 뭔가 이런 것도 있고 호텔 이런 걸로는 뭔가 좀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냥 이렇게 빌려준 건데, 그 이름 하나 빌려주고 이제 몇십억씩 탁탁 챙기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연예 사업으로 가가지고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세우고 인수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 미인들하고 옆에서 막 그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이제 즐겁게 TV에 나가고 막 이러고 있었죠.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비즈니스는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새 길로 가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원래 이분은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영화 배우. 그래서 젊은 날에 대학을 갈 때부터도 그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했는데, 부친이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뭐 자기의 꿈을 접고 이렇게 이제 뭐 펜실베니아 워튼 스쿨까지 나와가지고 뭐 경제학 전공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드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날 뭐 자기 생각하고 있고 가다가 뭐 다 투자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빚더미 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카지노를 파산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카지노라는 게 뭐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을 버는 곳인데 뭐 그런 곳까지 다 파산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뭐 이제 자기가 경영의 귀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귀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지금도 운영하는 회사들은 전부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나 뭐 골프장이나 그냥 내버려 두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지 뭔가 생산 공정이 복잡다든지 뭔가 세계적으로 어떤 뭔가 무역을 하고 뭐 어떤 마케팅을 하고 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뭐 힘들게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기업체의 모습하고는 치열한 경쟁 상태의 기업체의 모습하고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근데 뭐 워낙 자기 포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잘난 체 많이 해서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경영이라 그런 거는 뭐 딱 보니까 머리가 뱅이네. 난 말 잘 안 듣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운명선이 또 감정선에 또 막혀서 별로 뻗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선 위에가 이제 노년기에 이제 직업운도 나타내고 직업적 활동을 나타내는 곳인데 지금 있는 선들은 이렇게 가는 선들, 이렇게 가느다란 선들이에요. 아주 그냥 이 가느다란 선에서 미국 대통령을 해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초지일관, 신념이 있어서 탁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기둥이 될 만한 사람,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뭔가 이 책임감이 무겁고 짐을 지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뻗거든요. 강한 의지로 뭔가 집념으로 막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 나는 미국을 어떻게 할 거다 할 때 쫙 이렇게 이제 강하게 대를 딱 세워서 이런 사람이나이지 이제 그 큰 대업을 감당을 하는데 뭐 선들이 뭐 가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기업체를 하고 해도 사장 뭐 경영자 이런 체제로 잘 안 가고 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회장같이 떡 내놔라 감 내놔라 하지만은 뭐 자기는 뭐 책임 있는 걸 하나도 안 하고 지시만 딱 하고 그 힘든 일들은 전부 그 남들한테 맡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타입으로 많이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성향상으로 보면 뭔가 이제 짐을 지고 가고 무거운 책임을 안고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즐기듯이 이래라 저래라 일들은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자기야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심통 부려보고 저렇게 한번 심통 부려보면 뭐 알아서들 하겠지 뭐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자, 올라가는 사업선도 봐보면 사업선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큰 거, 규모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제조 공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약한 사람들 못 해냅니다. 뭔가 이렇게 가볍게 단촐하게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가는 거나 뭐 그냥 기존 거 이제 유지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건 하지 힘있게 돌파해서 뭐 치고 하는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국가 지도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축 뻗어서 진짜 삼지창 같이 이렇게 재물선도 물론 좋아야 되죠. 이래 가야 되는데 뭐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뭐 감정선에 사업성이 막혔어. 자기 성질 때문에 뭔가 크게 안 되는 거야. 운명선도 감정선에 막혔어. 짜잘한 것만 가고 큰 게 안 돼. 짜잘한 거나 해. 짜잘한 거나. 태양구의 재물선도 심지어는 강하지 않아요. 올라가던 선이 장애선데 끊어지고 이렇게 가 있어요. 뭐 자기가 이제 주장하기에는 뭐 자기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재산도 뭐 한 3조씩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뭐 3조는 아닌 것 같고 뭐 한 7, 8천억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또 어떨 때는 한 1조 5천억 원 있지 않을까 자꾸 하는데 뭐 돈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 말 맞다나 3조 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많이 까먹었어. 많이 까먹었어. 있는 거 많이 까먹고 그냥 부동산 이런 쪽이니까 꾸준히 뭐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메꾸고 살고 이러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파산시킨 것만 해도 그 파산한 게 워낙 그 몇 조 원대 이렇게 파산이라 가지고 그거에 이제 세금 공제로 이렇게 한 그 뒤로 그 소득세에 대해서 한 10년간인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이랬거든요. 머리는 하여간 그런 쪽으로 잘 써서 돈을 잘 벌었다기보다는 절세를 잘 해가지고 돈을 세금을 안 떼끼고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식이죠. 최산선은 뭐 좋네요. 이렇게 쫙쫙쫙쫙 가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금을 보고서 되게 심란해졌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 같은 거대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손금이 약한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거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깜냥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큰 나라를 좌지우지한 사람인데, 핵폭탄 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재선도 하려고 그랬고요. 또 이제 지금 또 바이든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출마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건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분이 집권한 4년 동안 미국의 국론은 아주 그냥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졌죠. 경제는 그나마 이렇게 호황을 이루었었는데 난민 문제나 사회 문제나 어떤 이렇게 이제 당파 싸움에 가까운데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멕시코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최장기간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이러질 않나.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계 각국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하고도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유럽하고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미국하고 서로 우방 관계에 있던 나라들의 등을 다 돌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도 국방비 내라고 그냥 몇 조 원씩 내라고 협박을 하고, 이분은 이제 스타일이 뭔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독불장군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비난하고 헐뜯고 약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색적인 그런 비난이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밟아버리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아온 어떤 부를 축적한 이렇게 인기를 얻어온 이 수단이 아닌가 싶네요. 즉 뭐라 그러냐면, 손금이 강한 자는 대도무문 큰 길을 걸어가는데, 이 손금이 약한 자다 보니까 비겁하게 성냥이 같이 말이죠. 비겁하게 물고 늘어지고 헐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큰 대도, 대인의 품격이 아니고 아주 소인배, 자빈배 같은 이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물고 떨어지고,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대중을 동원을 해야 되니까, 대중 동원,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 뭔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든 뭔가 깊은 사고력이든 통찰력이든 이런 거에서 이러는 게 아니고, 대중들을 어떤 SNS 이런 걸로 선동하고 선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걸 과장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헐뜯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갖다가 좀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거기다가 또 미국이라는 동네에는 원래부터도 좀 극우 세력들도 있고 좀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 같이 또 동조가 돼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정치 철학이 이렇게 소신이 확고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거는 머리가 병이라서 정치 철학이 소신이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가 이제 표를 얻는다 그러면 여기 가서도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표 주겠다 그러면 저기 가서 좋은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포퓰리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정치를 갖다가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어떤 또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행동할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의 장점이라고도 하더만요. 예측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 장점이라고 그랬더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속에서 무시당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이런 것보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철학 같아요. 좀 어려서부터 아버지 잘 만난 덕에 귀공자로 살다 보니까 재벌 귀공자로 살다 보니까 무시당하기 싫고 또 그렇다고 이게 지가 재능이 되게 뛰어나서 잘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도 존심은 굽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자기 딴에는 이게 머리 써서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손꼽이 뭐 이렇게 허접하다 보니까 참네 심란하네요. 심란해.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또 미국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준비 안 된 대통령들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전부 초보들, 초보 운전이나 하고 앉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국가는 망가지고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미래 세대, 미래의 어떤 그 크게 100년 대계를 보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사람이 요즘 없죠. 전부 그냥 인기를 얻으려면, 표를 얻으려면 뭐 선신공세에 그냥 막 세금들 막 퍼다 주고 뭐 뒤에 가서 뭐 국고가 바닥이 나든 말든 그냥 막 퍼제끼면서 그 당장 표 얻어서 권력 파워를 얻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죠.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자, 이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손꼽입니다. 이 사람의 실제 면목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도 저야 손꼽하는 사람이니까 손꼽을 통해서 보니 도대체 이렇게 뭐 대통령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했네. 대단하다 트럼프. 대단하다 트럼프. 존경합니다. 이런 손꼽 가지고 대통령까지 했으니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성이 도대체 될 수 없는 곳에 갔고 도달할 수 없는 길에까지 도달한 분이십니다. 이런 손꼽을 가지고요. 그래서 손꼽이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어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약한 삼지창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지. 태양구가 쫙 재물선이 강하게 이렇게 뻗지도 않은 사람이 인기도 얻었다는 이야기죠. 뭐 맨날 이제 뭐 물론 이제 시끄러운 속에서 뭐 이렇게 얻어서 불명예, 구설수 이게 항상 따라다니지만 좋은 명예가 아니죠. 좋은 명예는 그냥 고분하게 태양구 별도 뜨고 이러지만 이거는 뭐 좋은 명예가 아니죠. 맨날 싸움 박질하고 항상 장애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재물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투주, 전쟁, 난세의 영웅 타입이죠. 난세의 영웅. 네, 뭐 그래도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재산, 초기 재산이 좋았어. 부동산으로 그래도 재산 형성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뭐 지 잘난 듯하게 인생을 한 인생 멋지게 살다 가는 거죠. 네, 뭐 손꼽은 좀 이렇게 약해서 좀 그렇지만 이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까지 해먹었고 뭐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 멋진 손꼽은 멋지진 않지만 하여간 자기 딴에는 멋진 인생을 사신 그런 분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트럼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겠죠. 인상부터도 좀 더럽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한 50세만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얼굴 모습에 그게 묻어나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자기 소양의 모습이 묻어나는데 이분은 말이죠.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막 찡그리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인상파, 뭐 불만 많은 이런 거에서 존재감을 각인을 시켰죠. 네. 자, 이분이 낸 책입니다. 그레이 기술.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물론 이게 이제 그 대필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적어줬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적은 거는 몇 개 안 되고 도대체 횡설수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작가가 이렇게 되게 책정돼 애먹었다 뭐 이런 책입니다.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이제 책도 하나 내고 했었어요.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래가지고 이제 표를 내걸었는데
그레이트가 뭐 그레이트라는 말을 이분이 되게 많이 쓴대요. 그런데 이제 위대하게 되는 거가 뭐 딴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다 부수고 막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파워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강제적으로 미국을 존경하게 만들어라. 미국 말에 따르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논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강해 보이고 하는 데는 전부 나가서 막 이렇게 이제 지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자기를 이제 약하게 보는 거. 위대하지 않다. 당신은 위대하지 않다. 당신은 똑똑하지 않다. 이러는 거에는 전부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영화 배우가 됐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영화 배우.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어떤 연기를 좀 한 분이긴 한데, 세상에 이제 어떻게 되려고 참, 정통파가 아닌 분도 대통령이 되었고, 한 나라의 어떤 건강을 이루던 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휘집어 버리는데, 그 다음으로 막 굉장히 세상이 크게 소용돌이쳤죠. 혼란한 경제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혼란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딱 찾아온 게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죠. 이렇게 세상을 떠받칠 정도의 이게 깜냥이 안 되는 분이 막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환란의 시기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트럼프를 비난할 일은 아니겠지만 역대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강한 손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떤 거를 떠맡아야지 그게 발전하고 번성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떠맡아 놓으니까 이제 막 세계 온 뭐 미국뿐만 아니고 세상에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든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 힘든 시절을 같이 보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금을 두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